안녕하세요. 조목 골라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장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이 0.15, 코스피가 마이너스 0.28인데 대형주들이 안 좋으니까 지수는 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대형주들이 안 오르는 대신에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를 보면 아직도 완전하게 상방으로 돌린 모습은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보면 뭐 내일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여기를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뚫어주면 조금 이제 시장이 완전 돌렸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아직 좀 멀었고 여기에서 이런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섹터만 특정 섹터만 올라가는 뭐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아직 완전 상방은 아니니까 주식을 대량 주식을 보유해서 가는 그런 매매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몇 종목을 좀 볼게요. 일단은 DSC 우양은 제가 종가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흘렀죠. 제가 이거를 빠르게 매도를 했어요. 얼마에 매도를 했지? 잠깐만요. 네,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7,200원에 매도를 했네요. 뭐 이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이게 스팸 문자가 와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날 바로 스팸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 오늘도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 중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차트 관점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양을 먼저 볼까요? 우양은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을 이제 물량을 좀 넘기고 털고 나간 모습이죠. 그 여기서 이제 누가 받아 먹었냐가 좀 중요한데 기관이랑 외국인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반등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은 뭐 급등이 나오길 기대했던 종목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위치가 너무 좋고 이 전고점을 뚫어줬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상승한 상태면 찍고 나서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오늘은 되게 조심스럽게 찔러주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런 파동을 그려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파동이 있고 이제 저항선을 이렇게 뚫어줬고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눌림을 주고 갈 수도 있고 더 간 다음에 눌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회사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이제 뭐 현대차에서 테슬라처럼 전기차 충전소를 직접 뭐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회사니까 분할 매수로 해서 좀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코세스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뚫어주고 이런 움직임은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뚫어주고 가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면 하락 추세를 꺾어주는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다시 바닥까지 왔죠. 이게 이렇게 힘이 없는데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바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KMH 이것도 보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중간 지점에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또 지켜주고 있어요. 새 파동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뭐 여기까지 오더라도 이 작은 파동 안에서는 상승인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저항 지점을.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시나리오를 좀 써서. 그다음에 아스트. 아스트는 이제 눕긴 했지만 이 정고 지점을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러면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이번 주든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그게 윗꼬리를 그릴 수도 있긴 할지언정 상승이 나올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섹터가 일단은 좋죠.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유화증권. 유화증권은 요날 제가 관심 있게 보다가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인수합병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차트가 뉴스를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화증권은 일단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KMH. KMH는 회사가 좋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뭐 이탈한 흔적이 전혀 없죠. 매집 들어오고 다시 또 매집 들어오고 쭉 뺐다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보인다. 그다음 이지홀딩스. 이지홀딩스는 시간 투자만 하면 됩니다. 시간 투자만 하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 이미 하락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끝났어요. 여기네요. 그럼 이렇게 이것도 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나? 이런 상승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담아가는 게 좋습니다. 백산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죠. 조용히 올라가다가 급등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랩지노믹스는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왔죠. 이런 차트 키트 종목들은 한번 바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추세를 못 그리잖아요. 뭐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 하락 추세에서도 여길 찍어주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들면 상승 반전하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SK네트워크스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양봉과 음봉이 이렇게 길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뭔가 그 매집들이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SK네트워크스도 컬리에 투자한 회사죠. 80억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났고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파동이 좀 크긴 하지만 상승 추세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이 하단부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는 거고, 지금 올라가면 내게 아니다. 보내야죠. 그다음에 KT도 이제 저 고점을 조용히 뚫어줬죠. 그러면 이거는 상방입니다. 코로나 이전 가격을 이제 거의 회복해 가고 있어요. 근데 통신사들은 앞으로 더 많은 먹거리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한솔로지시스 이렇게 한 번, 두 번, 여기 어딘가 세 번, 세 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격대를 지켜주잖아요. 여기는 여기를 지켜줬고 여기는 여기를 지켜주고, 그러면 뭐 여기를 지켜주는 어떤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것도 실적을 한번 봐야겠죠. 실적을 봐야겠고, 쇼캠스는 삭제를 하고, 레이언스도 이제 고개를 들고 있죠. 이런 패턴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작은 상승 박스권을 가지 않을까. 여기서 바로 튈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레이언스도 근데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흑자 전환했죠. 그러니까 계속 적자일 때도 이 가격대였는데 흑자 전환했으면 주가는 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꼭지점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하나 꼭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락 패턴을 그려보면 되고, 하락 패턴이 끝났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 패턴을 이런 각도로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 어쨌든 상승이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싶어서 넣어놨어요. 이거는 뭐 움직임이 있으면 크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유니캠도 재미는 없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한번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 레벨업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못 들어가는 건데, 시간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거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여기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 평단가가 맞춰지고, 뭐 15%,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 뭐 1,900원 정도 했던 종목이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MK전자는, 실적이 좋죠. 굉장히 좋고,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금속 재생 사업이 있어요. 전자제품에서 금이랑 뭐 히토리랑 이런 거를 재추출해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을 이제 한다고 해요. 지금도 실적이 워낙 좋고, 저평가 구간에 있고,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APTC도 실적이 굉장히 좋죠. 이 조정 기간에도 가격이 많이 내리지 않았고, 가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상방을 보고 있어요. 이런 추세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이런 박스권 여기 잘 지켜주면 우상향에 나올 수 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백광산업은 이 기준선까지 내려오거나 이 33일선, 지수 33일선까지 내려오는 거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요렇게 혹은 이렇게 갈 수 있다 라고 보고 관찰 중인 종목이고, 태경 BK도 관찰 중인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 시간 투자만 하면 갈 거기 때문에 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박스권이 언제까지 갈지는 뭐 세력들 마음이긴 하지만, 지금 진입해도 뭐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고 한 번에 사는 게 아니죠. 분할 매수 하다 보면 언젠가 주가는 레벨업을 할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BNG, 이것도 추세를 만들어야죠. 여기서 이런 추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추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추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이걸 지켜주고 뚫으면 상승으로 반전하는 거고, 이런 차트가 많죠. 인프라웨어도 추세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는 추세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추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여기 이렇게 찍고 들어준 다음에 기간 조정 받고 다시 상승, 다시 가격대 지켜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뭐 이렇게 내려가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무조건 단타. 이런 건 뭐 중장기로 가져가기보단 단타. 그 다음에 시티랩스, 이거는 이제 삭제. 그 다음에 율호. 유로도 뭐 나간 흔적이 없죠.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까지 뺄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 그릴 수 있는 추세는 요 추세죠. 요 추세. 그러면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주가가 좀 더 흐르다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한 번 더.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타고 좀 흐르다가 이 33일선 부근 혹은 이 그려놓은 이 추세선 닿는 영역이 오면 한 번쯤 이제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W 홀딩 컴퍼니 여기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차트는 이쁜데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 다음에 지어소프트는 컬리랑 전혀 관계가 없지만 컬리 경쟁사이죠. 그래서 컬리의 가치가 올라가면 지어소프트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지어소프트는 대표가 오아시스를 상장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상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그것만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죠. 기준선이 올라갔고 이렇게 흐르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센트럴 모텔 보면 그쵸 이렇게 하면서 저점만 높여주면서 급등 매집이 한 번씩 들어오는. 근데 지어소프트는 계속해서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이어서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고평가된 영역에 있고 이렇게 많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이제 하락하기 전에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아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장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기 조정 나온 종목들 한번 볼게요. 단기 조정은 뭐냐면 50 이내에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흐르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은 이런 데서 잡히겠죠. 이런 데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많은 수부터 에이프로젠 H, 에이프로젠 HNB, HNG. 지금 이 종목도 기준선이 올라갔어요. 제가 지금 다른 종목을 좀 오버나잇으로 들어간 게 있어서 못 샀지만 요런 추세에 걸리죠. 내일 윗꼬리가 있을지언정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큽니다. 기준선이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혹은 여기에 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변동성은 좀 클 것 같다. 그 다음에 AD 칩스, 그 다음에 유니온은 어김없이 상승이 나왔네요. 유니온은 제가 짧게 손절한 종목인데 전 여기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질 줄 알고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23%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이 11,000원 정고점은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전 하지만 유니온은 이제 안 살 생각입니다. 저랑은 인연이 맞지 않아서.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런 패턴을 좀 염두해 두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위지트도 오늘 오버나잇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런 관점입니다. 이렇게 내리고 조정하고 올리고 흐르다가 한 번 더 뭐 이런 관점인데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덴트, 대한그린파워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뭐 이런 기법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중간 50% 영역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죽는구나 이런 패턴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안, 진도도 보면 어제 이렇게 틀어 올렸어요. 어제 틀어 올렸고 오늘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어줬습니다. 진도는 이 부분에서 뭐 조정이 저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쭉 뺐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지만 전고를 뚫었다. 하지만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다. 염두에 두고 단타. 네이처셀. 이것도 우양이랑 비슷하네요. 다 털어먹고 나간 느낌이고. 지니틱스도 좋아 보이죠? 올라가고 쭉. 어제 음봉이 너무 길었어요.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단타 기회는 충분히 줄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좀 패턴이 비슷하죠? 이렇게. 제니틱스는 여의도에서 좀 관여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제 지인이 이 지점에서 제니틱스를 좀 사놔라라고 저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매수를 했었고, 음,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있고 스윙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진양산업은 제가 이때 위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빠졌지? 실적이 좋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75%가 올랐네요. 여기서 또 보면 이렇게 기준선이 올라가는 것들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뭐 빠질지언정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골든 센츄리도 지금 차트가 좋죠. 이것도 분할 매수로 시간 투자를 좀 하면 수익 구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런 추세가 나오죠. 그리고 저점은 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오늘이나 내일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퓨처넷, 현대 퓨처넷도 가격을 지켜주죠. 여기서 가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라고 보는 거죠. 단타 기회가 좀 있어 보이고. 미래 ING, 신풍제재, 참 좋은 여행, 푸른저축, 한국가구도 보시면 여기 33일선 볼린저 밴드 하단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현대통신, 양지사. 양지사는 이거 제가 한참 전에 그려놨던 시나리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켜주고 상승이 나왔고 쭉 빠지면서 지금 33일선을까지 깨고 볼린저 밴드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좀 소름 돋네요. 여기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 추세, 하락이어도 추세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추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추세가 될 수도 있어요. 가다가 이런 상승, 여기서 잘 버티고 추가로 상승이 나오면 상방으로 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지사도 토지 매각인가 뭐 해서 엄청 큰 수익이 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이고 신고가 종목이니까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었다. 지금 최고점이 19,300원인데 12,700원이니까 몇 프로가 내렸나 볼게요. 34%가 빠졌어요.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상승의 시작점이고 여기 상승의 끝점이고 가운데가 이 정도가 되네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 그거 하나 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KD캠, 프로텍. 프로텍이 여기까지 빠졌네요. 이걸 제가 보초병으로 한 주를 요날 샀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갔던 종목이에요. 저랑 인연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신고가 종목입니다. 삼성 반도체 장비 기술 개발에서 납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여기 보면 삼각수렴 눈에 보이죠? 삼각수렴 보이고 고점을 낮추고 저점은 높이고
그다음 빵, 그리고 다시 원위치 반등이 나오겠죠? 프로텍 너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신고가 종목이다. 그다음에 신대양재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하루에 10,000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요. 일단은 좀 고무적인 거는 올라간 다음에 내리고 갭상승 후에 가격을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가 전고점이 여기. 전고점 밑으로 안 내려가죠. 매집, 매집. 신대양재지는 대주주가 40만 주를 장내 매수를 할 거라고 언제까지 장내 매수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낸 종목이니까 이 유통 주식수가 160만 주인데 40만 주를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 뭐 그리고 대양제지 지분도 90% 넘게 인수를 했고 좋아지겠죠 회사가. 대양제지 같은 경우 화재 때문에 지금 영업을 지속 못한다 해서 자진상폐 처리할 것 같다 한다는 것 같고 근데 뭐 공장 화재가 뭐 기기 다시 집어넣고 영업을 하면은 수익이 늘어날 거니까 그 수익이 이제 신대양제지로 다 잡히는 거죠. 그럼 회사가 더 건실해질 거다. 라고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상방으로 틀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면 설사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동전자, 대한화성 하나를 더 볼까요? 기준선이 상승으로 전환한 종목. 이 기준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간 종목입니다. 푸드웰. 그다음에 신원종합개발. 신원종합개발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조정을 끝낸 모습이네요. 조정을 끝냈고 이 33일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모베이스는 왜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 BNK 금융지주. 그다음에 화성 엔터프라이즈.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기준선이 올라간 거죠. 이 저점이 여기 또는 여기. 이것도 33일선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 저점을 한번 볼게요. 추세 저점은 이 볼린저 밴드와 33일선을 1, 2% 내외로 맞대어 있는 종목들을 다 고르는 검색식이고 그 다음에 그 당일 종가랑 112일선 이평이 10% 이내인 종목 그러니까 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에 있는 종목 눌림목이라기보다는 이제 횡보하는 종목 눌림목에 있는 종목 두 개가 다 걸리겠죠. KSS 회운이 걸렸고 YN텍도 실적을 한번 볼까요? 통신장비 이건 막아놨구나. YN텍 2,79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17억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 여기도 운수 회사네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 처리, 최종 처리. 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대행 운송, 해운 사업도 하고 있고 골프장 사업, 레미콘 제조하고 있고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그다음 폐기물 사업과 골프장, 레미콘 사업이 호조. 2,700억.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네. 영업이익도 코로나 영향을 전혀 안 받았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네. 당기순이익이 197억. 2,700억. 좀 고평가 영역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좋네요. 장기 투자는 좀 아닌 것 같고. 글로벌 텍스 프리. 글로벌 텍스 프리는 사업이 매력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삼각 수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여기를 뚫어주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죠. 이건 지금 뭐 저점이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여행업도 좀 보고 있는 단계니까 뭐 이런 텍스 프리 딱 봐도 그런 거 아닌가 보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 대행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죽 썼었겠네요. 114억이 적자고 와 이렇게 됐네. 이게 마진율이 굉장히 좋네요. 영업이익이 마진율이 좋지 않은데 뭐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는구나. 뭐 한번 관심 받을 수도 있겠죠.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니까. 그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위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33일선도 따라 내려가고 있지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은 오버슈팅으로 해서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 가격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런 추세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추세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럼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 그 저항선 역할을 했던 곳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혹은 여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 박스권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굉장히 느린 주식이어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저점은 유지하고 고점은 낮추면서 조정이 나왔었죠. 상방으로 틀었으니까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어링스도 좋아 보이네요. 호전 실업. GKL은 17,000원 17,000원 초반대를 확실히 뚫어주면 다시 상승 추세로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와도 괜찮습니다. 혹은 이렇게 저점을 놓치면 이런 뭐 움직임이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지금 코로나 피해주들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설 것 같으니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G 플러스를 제가 조금 매수를 했는데 YG 플러스는 뭐 이런 관점입니다.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많은 하락 후에 가격대를 지켜주다가 상승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을 뚫어줬죠. 그리고 다시 쭉 뺐다가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점이 높아졌죠.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이제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1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블랙핑크 제니가 로제가 낸 앨범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노래 들어봤는데 노래 좋더라고요. 블랙핑크가 가진 잠재력은 BTS에 준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추세를 만드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일단 추세는 요런 추세고 이게 여기까지 뭐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안에서 이런 추세를 한번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걸 뚫어주면 더 급등하는 거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이런 모습이 보여줬어요. 이거 제가 그려놨네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러면 목표가는 전고점 6,5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을 하면 속이 좀 편해요. 이게 이렇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레이언스. 아, 그리고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놀루션. 방향을 틀었죠. 여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보면 1,300억인데 영업이익이 540억, 당기순이익은 171억. 코로나인데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분단 진단 기기 사업과 RNAi 연구 관련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한다고 써 있어요. 이쪽으로는 앞으로도 더 좋겠죠. 매출액이 1700% 올랐고 영업이익이 27,000%, 당기순이익이 31,000% 올랐습니다. 신약처에 등록된 핵산 추출 제품으로는 뭐 이런 게 있고, 어쨌든 지금 트렌드에 굉장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길어졌어요. 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